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데 민생을 챙겨야 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쟁을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 오히려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쟁을 하자고 나오고 있는 이 정부 여당, 국민이 왜 현 정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권력을 맡겼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이 정치 집단은 대체 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진지하게 되새겨 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최근에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건 프레임이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 대기업들 중에서도 초대기업,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이 발생하는 이 초대기업에 대한 초부자 감세 안 된다. 또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까지 면제 주자. 이게 초부자 감세 아니겠습니까? 집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 대한 누진과세 없애자. 그러면 집 500채, 1000채 사가지고 싹쓸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데 대한 감세를 지금 계속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 정부가 우리 5천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감세하면 경제 살아난다, 이런 해괴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만든 IRA법, 소위 인플레 억제법도 기실 그 내부 본질은 법인세 증세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이 감세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철회했습니다. 독일,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횡재세 도입해서 이 많은 초과이익 내고 있는 기업들한테 추가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초부자 감세, 우리 민주당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꾸 고집 부려서 양극화 완화, 심화시키는 그런 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민생과 경제가 중요합니다. 정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겨가면서 해야 될 텐데 이 현 정부 보면 민생 경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 불안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안보 불안은 곧 경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이나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게 합니까? 낙탄 사고는 일회적인 사고라고 변명할지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 남침보다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계속 오히려 문제 삼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깁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되는 군대가 아니다,
교정권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군대,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이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입니다.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그리고 특히 문제는 이게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보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그 문제를 지적한 직후에 오후에 또 군사 훈련을 대놓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갈수록 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 강대강 일변도의 대결적인 안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해치는 것이 안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좀 몇 가지 챙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감세도 감세지만 지금 농민들 쌀값 문제가 지금 계속 심각한데 전에 우리 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자동 격리 제도를 만들자 라고 해서 법안 소위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더니 기권하고 나가버린 다음에 이 본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못하게 지금 안건조정회의에 또 회부하는 그런 방해 작전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에다가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잔뜩 붙여놨어요. 그 쌀값 못 올리게 시장격리, 자동격리 방해한 정당이 현수막은 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안건조정회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혹시 원내수 대표님? 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해서 윤준병 의원께서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성은 완료되었고 다음 주 수요일 10월 12일 날 본격적인 법안 심사 안건 조정을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안건조정위원들이 참석해서 논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숙제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계속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이걸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전체회의, 또 법사위도 남아있고 넘어야 될 사안이 많지만 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는 발목을 잡아가지고 쌀값 정상화 못하게 해놓고 현수막으로 우리 국민들께는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대대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 이거 반드시 알려내고 우리 쌀값 안정화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자 문제가 좀 심각한데 지금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태고 지금 이자율이 8%에 지금 육박하고 있어서 이자율이 1% 올라가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약 20조 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1,900조 원 정도 가계 대출이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결국 이자를 못 갚게 되면은 뭐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가서 돈 빌려서 이렇게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도 견디기 어려우면 결국 사채 시장으로 가야 되고 사채 시장으로 가면은 이자율이 무슨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하게 되는데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제안했던 것, 그 이자 제한법을 어긴 경우에는 이자는 못 받게 또 그게 몇 배가 넘어가면은 원금도 못 받게 그래서 이 정말 장기 팔기를 강요하는 이런 초고금리 불법 사채를 막는 법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 동시에 저희가 이제 서민금융을 좀 확대해가지고 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자고 하는데 혹시 그 진척 과정은 좀 어떠신가요? 대표님 그 불법 사채 무효법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고 있고 또 이자 폭리 방지법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데 이거 정무위 소관 법안들입니다. 정무위원회에 발의되었고 전체회에 상정된 후에 금융소위원회의 축조 심사를 위해서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신속회생 추진법도 있는데 그것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데 그건 발의되어서 역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대 민생 입법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7대 최우선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원내는 이 가계부채 대책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도 그렇게 인식하고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시는 김에 아까 저기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 민영화 지금 민영화 그다음에 자산 매각 반대 저지 대책위원회 그걸 하기로 아까 우리가 지금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거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셨죠? 근데 이게 민영화가 지금 각 부문에서 실제로 시도되고 있는데 이름은 다들 바꿔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 매각을 한다든지 지분 매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또 민영화 방지와 관련된 법안을 제가 1호 법안으로 좀 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국정감사 추진 중이어가지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감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법률들하고는 달라서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은 아니라고 하긴 한데 우리의 판단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하잖아요, 그죠? 자산 매각하고 지분 매각하고 어쨌든 시장이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계속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그죠 그 땅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금지 법안 또는 방지 법안 저지 법안을 내면 동의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해야 되겠죠. 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냐면 네. 공영방송 편향됐다면 민영화가 답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이 MBC 앞에 가서 이제 민영화 논의 진지하게 시작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재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국유재산 매각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공공기관에게 혁신안을 이라 그러면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매긴 거고요. 말씀하신 그 법으로 국회가 이것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법안들이 나와 있고 대표님 법안도 있고요. 이런 법안이 이제 논의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법안들을 만들어서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시키는 작업들을 저희가 해나갈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툭하면 거부권 얘기하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단위가 맡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 안보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뭔가 정부는 또 여당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보 대책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아까 총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기로 네, 했나요? 그 관계에서는 지금 한반도 전반의 안보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당내에는 외교통일안보 자문회의와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그리고 또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등 여러 기구들이 현재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안보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할 대책 논의기구, 대책기구를 최대한 빨리 좀 하고 또 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뭔가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나 이런 역량 있는 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 대체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같이 논의를 좀 신속하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당내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까지 네. 함께 다 망라를 해서 그렇게 네. 추진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그러시죠. 네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서민금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3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게 꼭 이건 필요하다 보는데 우리 민주연구원에서 마침 치약 차주 문제의 심각성을 최근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개인채권법입니다. 근데 이 개인채권법의 핵심은 우리 의원이 낸 게 있고 정부도 뭐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강간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1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차주의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은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를 해도 연체한 원금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불합리하다, 과도하다 해서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는 이 법이 되게 시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속도를 좀 내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회의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혈안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일단 공개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